2024년 12월 8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이 지금 단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 사실 하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탄핵이 안 된 거. 음. 그래서 연착륙 정책이 월요일부터 안 튀어나오면 우리나라 주가는 월요일 날 떨어질 거고 원달러율도 급등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자리를 잡을 거고, 다만 이제 11일 날 또 탄핵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방향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 요동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돼서 예산안도 있는데 추경에 준하는 수준의 예산을 풀지 않으면 요거 그대로 일어납니다.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기업 그대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요거는 이제 좀 약해지고는 있어요. 미국이 연착륙 잘 된 걸로 확실히 됐고, 물론 이제 돈으로 풀고 있는 건 맞고요. 중국은 부동산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이 두 나라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둘 다 이제 지금의 고금리 상황을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했던 나라에서 양탈 깎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심스럽게 IMF도 양탈을 깎이고 IMF 금융이 일어났던 97년 양탈 깎기였죠.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게 2008년도 때 양탈 깎기 직전에 이거를 그냥 전 세계로 뿌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고요. 2012년도인가 그때는 중국이 한번 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동 위험은 조금 완화가 됐는데, 잠잠해졌다. 그런 표현이 조금 맞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로 봤을 때는 미국하고 금리 인상이 일본, 이 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일본 금리 인상은 안 하더라도 배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 정상금리로 가는 거고요. 미국 금리 인하는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대통령이 되면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물가가 상승이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제대로 오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거고, 요거는 좀 단기적인 거고, 가장 단기적인 건 코리아 디스카운트 위험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녹색은 유지합니다. 지금부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크게 무리 없는 구간에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0이 깨질 수 있어요. 이거 기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된다고 누가 했냐면 포브스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4, 5일간 이틀간 웨인은 팔자 했고요. 웨인이 이제 그 하반기만 17.3조. 이거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날 거라는 소문이 난 거죠. 이거 무인기 사태부터 계속 나간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 따라 못 간 이유는 무인기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부터 했겠죠. 감시가 되는 음, 곳에서 우리를 하긴 했을 거고요. 미포브스에서 보도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나왔고 디스트럭터 수준 아예 완전 빼놓고 있는 거고요. 대만하고 증시 격차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장기 계약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는 거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된다. 그 얘기밖에 못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위험입니다. 이 원달러율이 빠졌는데요. 지금 19원까지, 이게 한때 50원까지 올랐다가 내려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DS는 36. 이게 계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는 줄었는데 우리만 오른 거죠. 조선해운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근데 지금에서 예산이 못 받쳐주면 이것도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 쪽은 신용 위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이 계엄의 후폭풍으로 60조를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RP 매입 규모는 22조와 13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질문에 이보다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하는 시각인데, 공급할 자금은 10조 원이 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일어났죠. 임피치먼트가 제대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금 보호 한도가 2금융권 가면 연쇄
그 좋은 우량한 쪽으로 다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사소하겠다 하지만 쉽지 않은 거고요. 이거 위기 대응 능력 강한데 이게 빠져나가면 어떻게 대응해요? 방법이 없죠. 그럼 부동산 대출했던 거 다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거 있고 중국기업 판매에 손댄 사업은 이거 뭐 이렇게 있는 거고 한기기업 파산, 그다음에 한기기업 징후 엄정 감사해야 된다는 거는 금감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맡겨줘야 되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좀비기업 사라질까 이것도 같이 연결됩니다. 자,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나라 추경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제발 좀 빨리 이제 정부 여당이 만약에 한다고 할지라도 추경에 대해서 예산안을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있었던 꼭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 경기 침체 신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해야 되고, 이게 가도록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 투자가 거의 스톱될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 경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금융은 없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중국 부동산입니다. 이게 거래가 되는 내용들 나와서 내년에는 전망이 암울해진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부동산 지원책도 효과가 일어나나라고 하지만 내년까지 효과 지속이지만 거의 이제 근근히 사는 정도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활기라는 표현이 나온 거가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서 부동산의 영향인데 로플 인플레이션과 상용료 그 같이 회복을 하는 부분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무실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성장한 기업들은 자기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더 싸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차원 기업들이 훨씬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제재까지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회복 늦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금융 리스크에 또 노출돼 있는 상태고 요거 내용이죠. 평균 오피스에서 해외 부동산 펀드가 한 말입니다. 재택근무, 집에서 돈 벌 수 있는 사업들, 유튜브, 그다음에 셀러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돼 있고 그 셀러를 뒷받침하는 게 쿠팡 같은 유통하는 택배 업체들 이런 것들이 딱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산업들도 힘들어지고 기존의 택배 업체도 그냥 그거보다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유통 대전에서 이기는 기업이 지금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보시다시피 그 배달의 민족에서 나오는 게임 상향으로 가요. 결국에는 배달료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가능하게 하고 업주들도 힘들어하게 하고 소비자들은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이게 유통업에서도 지금처럼 계속 많은 유통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위험은 많이 줄었어요. 레바논 전체 타격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한국 방문 자제, 그 다음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트럼프는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거래가 됐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대요. 그런 것들도 약간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나 일본 금리 인상 시장이고요. 물가가 끈적끈적하고 금리 인하 속도는 느려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고 여기서 스톱돼 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의 간극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임박이라고 돼 있죠. 일본이 금리 인상의 시즌으로 가고 있는데 19일입니다. 그래서 NK 청산이라고 하지만 약간은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후퇴를 하고 있죠. 시기는 불투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는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사실상 요게 0.25로 막혀져 있지만 1%까지 올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엔화의 가치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주가가 아직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여기서 저는 마이너스 30까지만 더 가능하다. 지금 2,400 정도라고 치면 30으로 하면 720이니까 1,700, 1,800이 맥스치다. 이거는 거의 국지전급이 터져야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지전이 안 터진다면 그래도 2,200선 언저리에서 막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돼야만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없이 투자가 되는 나라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사항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투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금 좀 보유를 계속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기서 매수 구간이지만 10% 현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나눠서 보는 매수 잘 하시고요. 좋은 종목 선별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년에는 꼭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